안녕하십니까, 오성건입니다. 거의 한 2주 정도를 제가 유튜브 촬영을 못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 2주 동안 보니까 제가 구독수가 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별로 그렇게 이렇게 잘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 먼저 드리고, 오늘은 색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여간 2만 명 굉장히 감사하고요. 진짜 더 열심히 유튜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제가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남편 덕이나 남자 덕, 그 다음에 남편 복이, 남자 복이 많은 사주.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상대방의 복이 많은지 덕이 많은지를 한번 논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사주라는 거는요, 먼저 이 뭐 띠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저기 한데, 만세력을 찾아보시면 돼요. 만세력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어플에다가 아무리 초보자들도 어플에다가 그 만세력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하늘 도마뱀이라고 있어요. 도마뱀을 까시면은 거기에다가 생년월일 시까지 전부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내가 갑일주다, 을일주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 그 명리에서는 하늘에서 도는 거는 천간이라 그래서 천간에는 10가지밖에 안 나와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래가지고 10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태어난 연이 있고 월이 있고 일이 있고 시가 있다 그러면은 이 태어난 연이라는 여기에 갑을병정 중에 내가 어떠한 성분을 갖고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풀이가 되는데요. 이제 이 갑이라는 성질은 우리가 이제 요 갑을 목이라고 얘기하고요. 병정을 화, 무토기토를 토, 경금신금을 금, 임수개수를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행이라는 거를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이나 날짜로 보면은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여기 잘하는 거는 자정을 가리켜요. 그리고 양력으로 12월 달을 가리키게 되고요. 오라는 거는 우리가 정오 이래서 난 12시를 가리키는 거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6월 달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해자축이라는 거를 저녁 12시라고 봐서 이거를 수의 기능, 임묘진을 목의 기능, 이거 이제 봄에 새싹이 푼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목의 기능 봄, 이거를 겨울, 이거를 여름, 이거를 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화토금수라는 게 이렇게 목은 화를 생해주고 화는 토는 금을, 금은 수를, 수는 다시 목을 이렇게 해서 목화토금수가 돌아가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서 목화토금수가 계속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남편 덕을 논하는 거, 그 다음에 남자할 때는 여성의 덕을 논할 수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알려면요, 목화토금수라는 성질을 알아야 돼요. 목이 화를 만나고,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우리 명리에서는 이거를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이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고, 이거를 문자화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게 뭔 말이냐? 목을 우리가 비경겁재, 뭐 비겁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하고요. 이 화라는 거를 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토라는 거를 재성으로 보고요.
금을 관성으로 보고요. 수를 인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문자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 무조건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놈은 생하려고 하는 거고요. 앞에 두 번째 거는 내가 무조건 극을 하는 거예요. 극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목이 토를 극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재성, 돈을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내가 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극의 논리는 그게 극한다 이러죠. 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극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내가 가장 만만한 존재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뭔 말이냐면 내가 이제 갑이라는 일주로 태어났어요. 근데 밑에서 갑이라는 거는 인묘진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인이라는 호랑이를 깔고 있는 거야. 그러면 위아래가 같죠? 그러면은 그 하늘도마뱀이나 이런 데 쳐보면 이게 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비견, 겁재, 이렇게 써 있다고 쳐요. 그러면 비견, 겁재라는 거는 재성이라는 거를 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명리에서는 이 재성이라는 거를 돈으로도 보지만 이거를 부인으로도 봐요. 남자한테는.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비견겁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일지에 여기를 우리가 배우자 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바로 밑에 위에를 나라고 보면 바로 밑에가 배우자가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비견겁재가 있다라는 거는 누구를 극하는 거예요? 재성이라는 성분을 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성이라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부인을 극한다라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견겁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우습게 하는 거와 같이 부인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부인을 극한다라는 거는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고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배우자 궁에 배우자 자리에 어떠한 성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배우자 덕을 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극하는 기운을 갖고도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오복이 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명리에서도 분명히 아버지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엄마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나를 생해주는 거는 우리 형제를 생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하냐, 엄마를 생하냐, 자식을 생하냐, 나를 생하냐, 상대방, 배우자를 생하냐, 이렇게 5가지로 논할 수도 있겠죠? 왜? 목화토금수, 그래서 5개의 성질로 돼 있다 그랬으니까는 어느 한 성분이 있다라는 거는 어느 한 기운을 굉장히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나의 배우자 자리에 어떠한 동물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배우자 덕이 있는 사람과 배우자 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거를 한번 오늘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5가지 기운 중에 어떠한 복을 갖고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자,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일주부터 한번 볼게요. 갑일주. 오늘은 주말이고 제가 진짜 마음 먹고 오늘은 출근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한 2주 정도 제가 유튜브 촬영을 못 해가지고 오늘은 유튜브 촬영을 꼭 기필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요. 오늘은 웬만하면 좀 많이 촬영을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일주라고 내가 이제 갑이라고 써있다 그러면요.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하늘도마뱀에 딱 찾아보시면은 갑이라는 글자가 1에 태어난 날에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무조건 갑은 5가지의 기능밖에 없, 6가지밖에 없습니다. 갑자라는 일주가 있을 거고요. 인, 진, 오, 미, 신, 유, 술. 자, 이렇게 6가지를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갑으로 태어났으면 쥐라는 동물을 깔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호랑이라는 동물을 깔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진, 이거는 용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호랑이, 이거는 쥐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오라는 거는 말을 가리키고요. 신은 원숭이를 갖고 있는 거고요. 술은 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원래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도 되는 거고요. 결혼하면 이 자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쥐라는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쥐라는 물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쥐라는 물병이 내 밑에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물을 담았어. 그러면은 모양새가 호랑이 같은 모양새가 될까요? 용이라는 모양새가 될까요? 당연히 쥐를 내가 깔고 있으니까 물을 담아도 쥐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도 이 쥐라는 내가 깔고 있는 이 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담으면은 딱 쥐의 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쥐의 상으로. 그래서 이 쥐라는 기운 자체가 내 몸과 같고 우리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이 기능이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쥐라는 거에 여기에 인성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인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인성이라는 거는 수라고 보시면 되죠. 물. 자, 물은 누구를 극하는 거예요? 식상이라고 앞에 툭하는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식상이 누구냐면 내가 배출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배출한 놈은 누구예요? 우리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식상이 자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를 극하는 거는 뒤에서 두 번째 커는 나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거는 우리 서방님을 가리키는 별이 이 갑일주 할 때는 이 금이라는 성분이 서방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아까 갑을병정이 있다 그랬죠? 그럼 갑을병정을 떠나서 여기 금이라는 성질은 신유술 해가지고 여기가 경금신금이에요. 경금신금. 여기는 사음이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병화정화가 되고요. 임묘지는 가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자축은 임수와 개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나의 남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남자는 나를 극하는 성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이라는 성질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금이라는 성질은 경금과 신금을 가리키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신금과 유금이 됩니다. 이 하늘에서 도는 거를 우리가 하늘천자를 붙여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갑일주인데 경금신금이 어딘가에 하늘에 떠 있으면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 하늘에 떠 있잖아요. 하늘에 떠 있다라는 거는 머리만 들면 다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는 글자, 신금이라는 글자가 연월시에 어딘가에라도 있으면 그래도 우리 서방님은 잘난 서방이라는 거예요. 잘난 서방인데 나를 극하느냐 안 극하느냐는 둘째 문제고요. 하여간 하늘에 떠 있으면은 나는 잘난 남자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먼저 여자가 갑일주일 때를 먼저 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경금신금이 내 남편인지는 알겠죠? 이 경금신금이라는 글자가 남편을 가리키는데 이 갑이라는 일주 자체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맨 앞에 있는 애들이 플러스고 뒤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양기가 앞입니다. 왜? 남자들이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기질이 많죠. 그래서 맨 앞에가 양이고 뒤에가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자, 그러면 나는 플러스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이라는 거는 플러스, 신금은 마이너스죠. 그럼 나랑 음양이 맞는 거는 요 신금이라는 일주가 나하고는 음양이 맞는, 우리가 정확하게 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관, 나의 진정한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 신금이 내 남편인 거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신금이라는 남편을 이 사주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신금이 내 남편이래요. 여자 사주에 신금이 내 남편이야. 그러면 임묘진을 깔고 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사오미를 깔고 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신유수를 깔고 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해자축이라는 동물을 깔고 있는 게 좋을까요? 자, 당연히 신유술이죠. 왜? 내 남자가 경금신금인데 신유술이라는 거를 가졌다라는 거는 뿌리가 튼튼한 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자를 신금으로 쓴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신금하고 제일 가까운 게 신유술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나는 쥐를 갖고 있고 호랑이를 갖고 있고 용을 갖고 있고 말을 갖고 있고 원숭이를 갖고 있고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서방떡이 좋은 일주는 어느 일주예요? 당연히 갑신일주가 되겠죠. 갑신일주. 그 다음에 신유술 해가지고 가을이 되니까는 요 갑술일주도 서방덕을 논할 수 있는 팔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음양으로 논했을 때 가장 근접한 게 이 사주 아닐까요? 그죠? 왜? 관을 깔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서방을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 덕이나 남자 덕을 가장 많이 논할 수 있는 게 여기 갑신일주와 갑술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술이라는 친구는요, 이 술이라는 게 이게 토예요. 그래서 토로 이 금기를 이렇게 덮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덮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숨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유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 갑술도 은근히 서방떡을 논할 수 있는 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유술이라는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서방떡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신유술하고 정반대는 뭐예요? 임묘진이죠. 임묘진. 자, 임묘진을 깔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방의 근거지를 가장 왕하게 하는 사람과 서방의 기운과 봄과 가을은 완전히 반대예요. 겨울과 여름이 완전히 반대듯이 임묘진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서방의 기운을 완전히 반대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가 되는 게 임묘진입니다. 그러면 여기 갑인이라는 일주가 있죠. 갑인이라는 일주는 서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완전히 절단내는 거예요? 절단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인이라는 간지 자체가 서방을 들어오게끔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인이라는 간지를 우리 그 명리에서 이걸 고란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고란쌀. 그래서 한 번은 이혼을 할 수 있는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란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랑 붙어 살면 좋을까요? 떨어져 살면 좋을까요? 당연히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떨어져 살아야지 대박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갑인이라는 일주는 어느 고서 책에 봐도 고란쌀 해가지고 서방을 묻어버리는 간지, 절단내는 간지이기 때문에, 왜? 갑인 그러면은 위에도 목이죠, 밑에도 인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지가 동체된 거를 우리가 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잘난 거고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인 그러면은 자기가 대들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여자니까 어떤 거예요? 대들보 같은 사람이고 여장부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갑이 되는 거니까 최고 자기가 갑이 된다는 거니까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장부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그럼 여장부가 좋게 얘기하면은 어느 데에 가서도 항상 1등을 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작은 틀에서 얘기하면 가정에서도 1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방을 먹여 살려야 되는 기운을 갖고 있는 게 갑인 간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8글자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2글자만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인이라는 간지, 그리고 원래 호랑이가 둘이 같이 다녀요? 혼자 다녀요? 항상 외로움을 즐기는 사주가 호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갑인이라는 간지는 고란쌀이라 그래서 옛날 시대에서는 서방을 한 번은 물갈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 뭐 누군가가 잘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고서 각자 떨어져 살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서방님의 덕을 논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금기가 이 임묘진이라는 봄에 쓰인다라는 거는 물과 불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서방덕이 좀 떨어지는 편이 많고요. 그래서 떨어져 살거나 주말 부부를 하거나 요즘에는 더 좋잖아요. 옛날에는 각방 쓰고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각자 자기가 편하게 각방을 쓰고 사니까는 잘 지낼 수 있는 게 요 갑인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지가 전부 배우자궁이에요. 배우자궁에 이렇게 인성이 깔고 있다 그러면 인성을 우리가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예요, 엄마. 그러면 엄마하고 자꾸 엮임이 많은 게 요 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아픈 내가 만만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식상이라는 건 아까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자식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요 자를 갖고 있을 때 갑자일주들이 자식 걱정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서방떡을 논할 수 있는 건요, 서방 자리에 서방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갑신. 여기도 원래 편관, 그래가지고 편관은 원래 두 개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주면 애정을 안 주고, 애정을 주면 사랑을 안 주고, 뭐 이런 돈을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건강적으로도 취약할 수 있지만 요 신 속에 임수라는 게 장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하여간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서방을 신금으로 쓰고 있는데 신유수를 쓰면은 그래도 서방 덕을 논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나중에 더 공부하면 알지만 이 자라는 거는요 요 신금이라는 게 장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갑자일주, 여자 갑자일주들은 이게 서방을 장생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서방이 뭐 잘났든 뭐 그 다음에 서방이 잘 되든 하는 기운을 갖고 있는 게 요 갑자일주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들은 자기가 인성을 깔고 있으니까요 글과 학문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일주가 갑자일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좀 서방이 좀 몸이 약하다 이런 것도 요 갑인 같은 경우에도 몸이 좀 약할 수 있는 별을 갖고 있고요. 요 갑오라는 일주 자체는요. 여기에다가 이제 신금이라는 거를 딱 놓으면 신금이라는 거를 놓고 판단을 하면은요. 이 오라는 거는 원래 이게 이 자에서 장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에서 장생을 한다라는 거는 이 반대편으로 가면 이게 병지예요. 병지. 이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지만 그래서 갑오라는 일주들을 갖고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병지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병약한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양간은 원래 병지를 만나면 그 역마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몸이 아플 수 있는데, 이 신금이라는 성분의 정관은요 음간이기 때문에 진짜 병약한 거를 가리켜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갖고 살아간다든지 좀 피곤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간지가 이 갑오간지의 남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갑오일주의 남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이 경금을 남편으로 쓸 수도 있고 신금을 남편으로도 쓸 수도 있어요. 팔자 구조에 따라서 신금이 없고 경금이 나와 있는 사주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갑오라는 간지를 갖고 태어났을 때 그냥 이 현상에서 느끼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바운드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병약한 배우자를 얻어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 남편은 여기 이 신금을 쓰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 음양으로 나누면 이쪽이 좋은 거고요. 이쪽이 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좀 기운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이라는 친구는 어떨까요? 진이라는 친구는 진사오미 이렇게 운이 흘러간, 만약에 운 자체가 진사오미로 돼 있든지 팔자 자체가 갑진일주인데 옆에 진사오라는 글자가 많으면 서방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서방덕을 불리하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진을 갖고 있는데 뭐 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이 이렇게 4살턱으로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진을 만난다든지 신을 만난다든지 이러면 이 진이라는 친구가 신자진 운동을 하고 진유합금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해자축이나 신유술 이런 식으로 운이 흘러간다면 충분히 서방덕을 논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사오미로 흘러가거나 임묘진으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흥망성쇠가 굉장히 강화되겠죠. 그래서 이 갑진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흥망성쇠가 가장 강한 간지가 요 4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진일주가 4번에 해당이 돼요. 내 운기가 진사오미로 가면 우리 서방님한테 불리한 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진이 진유합, 신자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서방 덕을 논할 수 있다. 사오미 임묘진을 가면 서방 덕을 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진은요 좋은 거 같으면서도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요 갑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 진이라는 거는요 원래 또 이 신금이라는 성분이 여기서 묘지로 빨려 들어가 죽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갑진이라는 게 나는 굉장히 강한 간지예요. 이 갑이 목화토금수에서 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무가 진에다가 뿌리를 박았다라는 거는 아까 이렇게 신자진 운동도 하고요. 이 진 속에 개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토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기에 너무 좋아요. 그럼 나무가 자라기에 너무 좋다라는 건 내가 잘날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갑진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1주론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갑진이라는 건 자기가 진짜 갑진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용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스타성이 끝내주는 간지가 갑진이거든요. 근데 신금이라는 서방을 묻어버리는 간지예요. 그래서 나는 잘났는데 서방은 무덤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 흥망성쇠가 가장 심한 게 4번의 갑진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복으로 사는 팔자는 뭘까요? 여자 같은 경우에 자식복으로 사는 거는 밑에 아까 뭐라 그랬죠? 식상이라는 게 자식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이 불의 기운을 갖고 있네요. 그럼 사오미 중에 갖고 있는 간지가 뭐 있어요? 가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5번 병약한 상대도 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덕으로 자식 보고 사는 낙이 서방보다는 자식 보고 사는 팔자는 갑오일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인성은 누가 앉아 있다고요? 엄마하고 자꾸 엮이는 거예요. 엄마하고 자꾸 엮인다라는 거는 고부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환장하겠어. 막 이런 간지가 이 갑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요 인성이에요. 왜 엄마 자리에 엄마가 앉아 있는데 우리 서방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부 갈등 막 이런 것도 형성이 되는 게 요 갑자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갑신과 갑술일주가 그나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술 같은 경우에도요, 인호술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은, 인호술 운동을 하면 묘술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서방 덕이 없어지는 거고요. 신유술 운동을 하거나 술해자 이런 식으로 만나서 가면은 서방 덕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술토 진토 같은 경우에는 흥망성쇠가 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운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우리 서방을, 우리 남자를 기운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게 이 갑일주의 여성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서방떡이 없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에너지가 나한테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운이 굉장히 세진 거를 가리키는 거고요. 만약에 서방떡이 있다라 그러면은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음양이기 때문에요, 극단을 달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잠깐 쉬었다가요, 갑일주 남자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